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2023년 5월 4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연휴를 앞두고 이제 다우지수가 이제 횡보를 하면서 그냥 쉬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고점을 돌파하기에도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 FOMC 결과가 뭐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끼칠 거냐 뭐 그럴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또 시장에 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냐, 그러기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횡보하는 구간이다, 다음 주 정도까지는 쉬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살펴보면은 정책금리 같은 경우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인상이 단행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원래는 SVB 사태가 없었으면 한 6월 정도에, 이번에 한 번 쉬고 6월 정도에 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SVB 사태 이후에 이번까지 그냥 금리 인상을 하고 6월부터 금리 인상 안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꽤 높다.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제롬 파월 의장이 완전히 일축하진 않았어요. 왜냐? 목표 물가가 2%인데 이거보다 여전히 높다. 그리고 노동시장 타이트하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긴축이 가능한데 경제 지표랑 상황 봐서 하겠다 정도죠.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목표 물가까지 우리는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스탠스가 변화했죠. 생각보다 비둘기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 연준도 이제는 좀 유연성 있게, 제롬 파월 의장도 이제 양쪽을 다 열어두는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일부 내세우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하죠. 올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아예 일축을 해버렸죠. 거의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올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경기가 침체 쪽으로 들어가서 좀뭐 장기화되거나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올해 이렇게 내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아예 안 하는 게 뭐 더 좋은 거고요. 당장은 조금 더 이제 유지를 한 다음에 이제 안정권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만드는, 뭐 금리가 높은 건 사실이니까요, 5%대면은. 그래서 요 정도까지 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은 뭐 내년 1분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올해는 아니고 내년 1분기. 1분기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작년부터 말씀드리던 그 상황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던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경제 쪽은 항상 이제 무조건 예측만 하기보다는 이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지 평가도 이 정도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도 보시면서 그냥 시장은 무난하구나, 조정 구간이었는데 편안하게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12,000포인트 넘어간 다음에 쉬긴 했는데 뭐 크게 밀린 게 없죠. 둘 다 1%도 안 되는 뭐 양호한 흐름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강세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 정도 딱 걸쳐놨어요. 제가 걸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차라리 1, 2포인트 모자라는 게 요즘에는 이 기분상으로는 2,500 맞춰놓는 게 좋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1, 2포인트 모자란 게 아직 회복이 못 됐다라는 인식을 여러분들한테 심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000포인트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좋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연휴 이후에 흐름 자체를 좀 예쁘게 만들면 되니까 이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방향이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척 해봐야 흔들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제한적인 하락, 그리고 만기일까지 제한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상승, 큰 하락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음 주까지는 그렇고요. 미국 만기일은 또 셋째 주이기 때문에 그 셋째 주까지 보시면 되는데, 또 때마침 뭐 FMC까지도 마감되고 하다 보니까 뭐 2주차 다음 주에서 좀 길어지면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휴식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급 동향을 살펴봐도 뭐 거의 1일1비 하듯이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나빴다 이렇게 했었는데 보시면은 코스피 주식을 외국인들이 아예 건드리지 않고 있죠. 어제부터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1일1비 이게 선물 쪽에서 하루 대량 매수, 하루 대량 매도하면서 1일1비 형식으로 여러분들 갈팡질팡 못하게 하고 있는데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했죠. 이게 속도의 차이가 나올 수는 있지만 방향성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동안 위아래 이렇게 막아놨었는데 오늘은 약간씩 아주 소폭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위아래 방향성을 조금 열어둘 가능성도 다음 주에는 위든 아래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도 이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냥 관망이구나. 그리고 연휴 앞두고 그냥 뭐 리스크 관리 정도 했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굳이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가 코스피 주식을 외국인이 400억 샀다고 외국인이 매수했다라고 호들갑 떨지 않죠. 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 만기일인데 약간씩 위아래를 열어두고 있으니까 변동성이 강화될 겁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관방 증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연휴 앞두고 그냥 편안하게 포지션을 구축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매도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2차전지 비중이 원래 2차전지가 비중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반도체가 이만큼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엔터가 이만큼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이 돼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차전지가 시가총액이 이만큼 커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좀 깎아내야겠죠. 이만큼을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속적으로 매도가 잡히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매도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수급이 안 좋네 어쩌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 자, 830에서 840포인트 요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정도 나오는데 제한적인 반등 가능성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닥 이렇게 형성하면서 이렇게 쉬어주는 동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수렴 과정을 이런 식으로 거쳐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돌파를 나중에 노려버리면 되겠죠.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걸어도 됩니다. 기간 조정이라도 조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코스닥 뭐 지수가 뭐 가네 못 가네 뭐 여기서 뭐 그 낙폭이 크네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2차전 지수 많이 올라왔고 900포인트는 그냥 넘어가서 날아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890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조정을 받는데 830, 40 정도는 여기는 이제 단기 목표치 여기보다 더 내려가는 건 조금 과하긴 한데 그래도 올라온 폭이 있으니까 인정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상은 이제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급락 조정은 안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요만큼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아직도 이런 상승폭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중간 정도 흔들기까지 내려오면은 이 상승분에 대해서 거의 절반을 되돌리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 게 낫다. 요거 흔들기 정도 나와도 한 800포인트 부근 정도까지는 뭐 열어는 놓을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안 가고 830 흔들기 정도까지만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박스권이든 수렴 과정이든 거치는 게 좋은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코스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목 동향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 움직일 수가 없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관망 상태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60만 원을 돌파해야지 이제 지수가 좀 치고 달릴 때 지수가 저항을 돌파해서 코스피가 2,55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이 부근에 LG에너지솔루션 60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 주도주 쪽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고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쉬는 구간이니까 이 주도주들도 좀 쉬고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도 섹터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지수를 끌고 갈 때 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좀 약하다라고 하면 LG화학이 같이 좀 뒷받침을 좀 해주고 LG화학이 지금 이 82만에서 74만 사이 이렇게 박스권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흔들기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좀 뒷받침을 해주면 좀 더 좋고요. 여기는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뒷받침해주면은 지수 올라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좋다.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삼성바이오가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요 8만 원 구간 정도에서는 이제 이탈해도 반등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 84만 원까지는 기본, 그리고 90만 원까지만 가도 나이스하다. 그러면은 뒷받침되는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같이, 얘는 좀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오다가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아서 이 추세를 맞춰가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뒷받침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서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요. 자,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쉬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잘 쉬고 있고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쉬는 것도 뭐 가능해요. 저는 이렇게 이 고점을 낮추면서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박스권 가능성도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이런 식으로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과정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서 박스권을 그릴 건지에 대해서는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수급이 뭐 아예 죽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양호한 흐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박스권이던 아니면은 수렴 과정이던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그 뭐 HLB 그룹주나 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가 올라왔는데, 바이오주들 뭐 좋은 소식이 뭐 일라이릴리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 좀 좋은 소식 올라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스테인 플란트 쪽에서도 이 치과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좋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업계가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오스테인 플란트는 뭐 본인들이 먼저 올라왔으니까 쉬는 거고, 뭐 덴티움이라던가 뭐 레이나 바텍 이런 종목들 계속 양호한 흐름이죠. 덴티움 15만 5천 원 구간 계속 두들기고 있고요. 위쪽에 고점 돌파 시도하기 위해서 두들기고 있고, 바텍 같은 종목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그럼 뭐 레이라던가 뭐 이런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우상향 그리는 흐름 만들고 있어서 치과용 의료기기 양호하다. 그럼 의료기기 쪽도 다른 쪽도 한번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저항 돌파하면서 흐름을 예쁘게 만들고 있고, 그럼 클래시스 보면은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이런 쪽을 같이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아직 안 움직였어요. 계속 박스권 사이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흐름, 거의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반년 가까이를 횡보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이시스 메디칼이 9,500원관을 돌파에 대해서 여기 유지를 잘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움직임이 좀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루트로닉이나 뭐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또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양호하고,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위쪽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금 돌파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같이 뭐 체크하시면서 의료기기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뷰억스라던가 뭐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려놓은 이런 뭐 섹터들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 그리면서 뭐 쉬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쉬는 구간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오늘 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내려왔는데 아래 꼬리는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경계감 표시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행사들이나 이런 쪽도 뭐 실적 자체는 뭐 나쁘지 않게 나왔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좋은 종목들을 그냥 바닥권에서 그냥 매집해서 좀 들고 가는, 왜냐하면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적인 성향의 분들이 공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꾸준히 들고 갈 것이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뭐 커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뭐 상반기에 좋았던 종목들 조정받고 있을 때 체크한다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이제 슬그머니 모아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노리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뭐 코아시아나 이런 쪽도 이제 ARM 이제 최고 등급 파트너사죠. 그래서 ARM이 나스닥 상장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도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AD 테크놀로지랑 이제 가온칩스나 이런 쪽도 같이 한번 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다음 주까지 뭐 쉬어갑니다. 뭐 길면 좀 다다음 주 정도까지 쉬어갑니다라고 해서
FOMC 결과 보면서 괜히 저것 때문에 시장이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쉬는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코스닥은 좀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이제 단기적인 반등 짧게만 노리고 청산해가지고 다른 이제 쉬고 있는 섹터 쪽으로 먼저 올랐다가 쉬는 섹터 쪽으로 이동한다. 혹은 순환매 최근에 방산 쪽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런 그 현대로템이나 이런 방산 관련주들 역시나 좋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방산주들 뭐 꾸준히 보시면서 같이 가는 것도 뭐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뭐 실적 시즌이고 실적 발표는 잘 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시장 보시면서 좀 여유 있게 보세요. 지금은 급하게 한다고 되는 시장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연휴에도 이제 뭐 종목 영상들 한두 개씩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채널 이제 구독 신청해 놓으시고 올라오는 영상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